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늘도 저희는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줄 내주시는 돈줄 선생님이신데요.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재선 대표님께서 찾아주시는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오픈 채팅방 마련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던 은행권 위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단락되면서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안도한 국내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대형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은행 시스템 불안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자 환율 또한 내림세를 탔고 1,298원 후반대에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다 1고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 넘게 오른 2,43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0.7%가량 오른 833선에서 마감되면서 작년 8월 16일 이후로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83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팔고 나갔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천억 넘게 사갔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100억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진정되면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57% 수준까지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는 4%를 넘어섰는데 지난 22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투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에 은행주들은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빅테크주들도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미국 전역의 집값은 7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도 3.8% 오르면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4.1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개선됐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00.7도 웃돌았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12%, 나스닥은 0.45%, S&P 500 지수 0.16% 내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많은 종목들이 모두들 50% 이상의 상승폭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단에 올라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끝이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360%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3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 자릿수 기록 중인 종목 위메이드 맥스인데요. 어제도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120% 넘는 수익을 여러분의 계좌에 선물해 주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SM도 100% 향해서 뜨겁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지에넌 에너지, 사마알미늄, KTCS, SMCNC, 하이드로리튬, 모아데이터 모두들 두 자릿수 55%에서 80%까지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재선 대표님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계좌에 불기둥 세울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벌써 수요일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익으로 혼쭐 내주시러 이재선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이미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받아가셨는데요.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선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오늘도 이런 불기둥 종목들 찾으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 미국 SVB와 은행권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교육 내용대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 특히 코스닥은 고점 돌파 시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이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안도만 할 게 아니라 다시금 계좌의 수익률을 더욱더 쌓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3월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4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분기의 시작이죠. 꽃피는 봄이 오는 만큼 여러분 계좌에도 수익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교육 내용 진행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이제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너무나 좋은데요. 또 리뷰부터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좀 전문가님께서 우리 올해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좀 다채로운 수익률 리뷰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일명 네. 불기둥 종목들 한번 싹 정리 한번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인간 이재선 돈줄 선생이 여러분들께 포착해드리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요즘 너무나도 높은 인공지능 AI 불기둥 검색기 포착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을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초입 단계에서 이 인간 이재선 돈줄 선생이 13만 500원에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2월 초에 있던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불기둥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 종목이 없으면 요즘에 시장에서 너무나도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률, 300%라는 상승률,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 자, 인간 이재선은 바닥에
출발하는 종목 혹은 바닥권에서 싸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파는 방식을 진행한다. 대신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AI 불기둥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자, AI 같은 경우는 나는 바닥권에 사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 지루해서 못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 계시죠? 자, 보세요.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 4,715원에 5%대에 포착이 되었고 거의 갭상승 초기 가격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첫날부터 급등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연속적인 흐름 80%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도 3%, 42,850원에 9시 10분에 저희 불기둥 검색기가 포착을 했죠. 돈줄 선생 급등전 포착 써있죠. 자, 이 AI 검색기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종목을 포착해 드리는 겁니다. 자, 3%에 포착했지만 당일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일만 해도 25% 되는 수익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취하면서 79%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AI 같은 경우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포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AI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물리는 게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간 이재성 돈줄 선생의 매수 포착 타이밍을 교육받으셔서 실천하시면 되겠죠. 자, 한 종목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저희가 1월 초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위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NFT 관련에 있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서 개파락으로 밀렸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10,000원은 2번이나 지켜주면서 이중바닥 트랩을 완성했습니다. 11,100원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 가져서 시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렸지만 120%라는 놀라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걸렸죠. 이 정도 걸렸는데 120%. 그런데 최근에 유메이드 맥스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제가 또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주식주식형 스페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을 형성하고 저항 구간에서 밀려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16,150원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하시고 화요일 바로 급등 흐름이 또 나오면서 11%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이재선이 이렇게 저렴한 구간 그리고 조정 구간 바닥 타이밍에서 공략을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AI 불기둥, AI 이재선은 뭘 하느냐? 9시 1분에 갤럭시 RSM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2,185원에 시작하자마자 포착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막내 연구원이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날 상한가 진입하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93.59%. 더 짧은 기간 동안 93%라는 놀라운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 수급이 들어오는 출발하는 타이밍, 한국인은 빨리빨리 정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거 싫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이 좋다 하시면은 이 AI 불기둥,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요즘에 챗 GPT 유행하듯이 주식에도 이런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돈줄 선생의 매수 포착 타이밍 그리고 인공지능의 매수 포착 타이밍, 누가 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지 잘 보고 판단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면은 지금 시장 4월에도 꼽히는 계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바둑기사 이세돌은 AI랑 바둑 대결을 했는데 이제 인간 이재선 대표님과 AI의 종목 수익률 대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쪽이 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AI가 찾아주는 종목 받아가시려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빠르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추천 종목들까지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불기둥 종목들 찾으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간 8시 44분 4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양지수가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제 종가보다 1포인트 미만 굉장히 소폭으로 내리면서 2434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3%가량 올리면서 836선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닥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재선 대표님과 어제장 테마 분석 통해서 오늘 시장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또 차전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표님이 너무나 반갑게 새로운 테마가 나왔습니다. 또 차전지, 또 도체 아니고 네. OLED가 올라왔던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OLED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했었거든요. 네. 또 어제 LG 디스플레이발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OLED 약간 한물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OLED 관련된 설명 한번 풀어주세요. 네, OLED.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 분명히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산업을 볼 때 반도체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서가 있는 이 산업을 누군가 쫓아오면은 이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누군가라고 하면 보통 중국이 됩니다. 자, 중국이 쫓아올 때 단가 경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단가 경쟁으로 치달게 되면. 그런데 OLED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꽤나 멀리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따라잡혔기 때문에 OLED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발 좋은 호재 말고도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계가 무너졌습니다. JOLED가 무너지면서 이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고 해도 아직은 기술 격차가 충분히 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또한 이 OLED 쪽을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이나 이런 TV, 가전 이런 쪽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간다라고 하셨는데 전장 부품에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OLED 전장 부품에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OLED 같은 경우가 전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특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그냥 OLED만 있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LG그룹은요. 홀로그램 초기 기술을 일산 킨텍스에서 제가 2000년 초반에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력입니다. LG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삼성이 조금 더 혁신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이 타이밍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LG는 너무나 일찍 기술력을 내놔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화가 되는 타이밍에는 특허가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LG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 로봇 관련주 또 보시라고도 하셨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LG가 매년 로봇 쪽에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를 많이 해왔고 매년 클로이를 업그레이드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OLED 쪽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6월 되면은 이제 애플에서도 MR 기기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XR 시대가 열려요. 이게 작년에는 몇 대가 팔리느냐? 1,800만 대가 팔린다. 올해 2배가 되는 3,600만 대가 팔린다. 그리고 내년에는 5,700만 대. 이게 2030년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 2023년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거의 10억 대가 팔린다라고 해요. 현재 스마트폰 판매량이 12억 대가 되냐 마느냐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데 이
메타버스에도 OLED가 필수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력을 앞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선업황을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나 벌크선 같은 경우 중국이 단가 경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조선업황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2007년 8년까지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조선, 철강, 해운 산업들 지금 많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 중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어떻게? 고부가치 선박, LNG 선박을 통해서 우리가 LNG가 이제 천연가스 쪽이 그래도 친환경 계열에 속하면서 더욱더 이제 선박 쪽이 유리해지고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로 관통하는 노드스트림 막혔죠. 노드스트림 2는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스관을 통해서 날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LNG 선박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언이 아닌 거고 더욱더 많은 LNG선이 전쟁 때문에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고부가치 선박을 통해서 조선업황이 탈출구를 찾았듯이 자 이제는 전장 쪽으로 OLED가 진출을 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진출을 하는 것이죠. 기술 격차를 가지고 더욱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LED 지금은 이제 걱정되는 산업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투자의 관점으로 길게 본다라고 하기엔 아직 시기가 한도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 요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 시장 관련해서 또 이재선 대표님께서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사실은 앞서서 저도 이제 조금 꺾인 테마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뭐 이 OLED 시장이 사실은 TV 수요가 좀 줄면서 위축됐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뭐 꼭 TV가 아니더라도 노트북, 휴대폰, 뭐 태블릿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택시를 탔는데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게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패널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계속 LG의 기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LG가 조금 더 이 OLED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대기업을 지금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좀 길게 롱텀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2, 3년 롱텀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형주를 보시는 게 사실 안정적인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탄력 있는 종목들, 좀 근거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종목명은 뭐 예를 들면 LG 하면 증착장비로 야스가 기본적으로 따라붙는데 그런 식으로 핵심 거래처 있죠.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도 반도체 산업하면 소재주 중에서 솔브레인, 동질세미캠 가장 먼저 나옵니다. 2016년, 17년부터 해서 삼성에서 직접 투자를 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야스 같은 종목 혹은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도 진단키트 사용하고 바로 버리지 않습니까? 네. 소모품이 되겠죠. 검사 장비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소모품 관련된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되실 텐데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 뭐 제이스택도 있고 많습니다. 종목은 굉장히 많으니까 뭐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그 시대에 맞는 그 타이밍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돈줄 종목 공개해드리는 거, 인간 이재선이 공개해드리는 것과 그리고 AI 불기둥이 공개해드리는 거 양쪽 모두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OLED 관련주 지금 이슈되는 타이밍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참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OLED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자금이 조금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보시고 그리고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 종목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샵 3989 번호고요. 문자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박스 밀키트 핵심 종목까지도 그 안에서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OLED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테마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선주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밝은 전망. 저희가 뭐 지난주에 10년 한 번 물리면 10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주가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좀 어제 장에서 괜찮았었고 게임주 얘기도 게임주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까지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위메이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위메이드 맥스 뭐 불기둥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기도 하지만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게임주 너무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그 흐름이 길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다시 발 빠르게 한번 잡아볼 타이밍이 맞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간 이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주말에 교육해드렸듯이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 풍문으로서도 제가 출연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그 중에 게임주가 2종목이나 있었습니다. 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오늘의 돈줄 종목에서 제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게임주 너무나도 싼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속 말씀하신 이제 지겹습니다. 또 차전지 또 도체 지겹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자금이 이제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도주가 더 가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간의 달리기 같은 걸 많이 설명드리는데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면은 숨가쁘고 다리도 아픕니다. 전력 질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은 심호흡을 해야 되고 다리는 마사지를 해줘야 또 뛸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계속 달리면 우리 운동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달리는 것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한동안 다쳐서 이 주가도 쉬어야 돼요. 오랫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주가가 적절히 심호흡하고 다리도 마사지해주고 하면서 휴식 구간을 살포시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제가 이 섹터는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재벌집 막내 아들 너무나도 다들 재밌게 봤는데 원작이 콘텐츠에서 나온 것이죠. 어떤 콘텐츠? 웹툰에서 나왔습니다. 웹소설 웹툰이 영화화되고 이제는 드라마화되고 이게 익숙한 세상이 왔어요.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를 이제 드라마로 옮기면은 굉장히 유치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는 특수효과 같은 경우도 좀 뛰어나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하고 싶은 이 그 제작진들의 표현 능력을 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소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뛰어난 특수효과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 관련주 제작사들 각기 보시고요. 대장은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발 모멘텀 같이 보시면서 사마네트웍스나 뭐 A스토리 등등 중소형사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파노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정말 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메이드 그룹주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당연히 진출하고 펄어비스 도깨비 얘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컴투스는 컴투버스라는 플랫폼 자체 메타버스를 플랫폼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플랫폼 시대죠. 테슬라도 여러분 전기차 판매하는 회사지만 전기차 판매를 통한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게 최종 목적이죠. 플랫폼이 시대를 지금 선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카카오가 왜 SM 인수했습니까? SM의 플랫폼 버블을 카카오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물론 우회 상장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플랫폼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도 확실히 볼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엮어서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MR, XR 기기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겠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게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모아갈 만한 그런 인간 이재선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게임즈 관련해서 또다시 좀 확장되는 테마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위메이드발 이슈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싱가포르의 최대 크립토 업체가 런칭한 비트닷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다음 달에 정식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게임 나이트크로우가 지난 주말에 사전 예약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11% 넘게 상승했고요. 위메이드 맥스와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7%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여기에 좀 넥슨 게임즈발 개별 이슈까지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브 온라인,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게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던데 이 이브 온라인의 개발사인 CCP 게임즈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작에 투자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넥슨 게임즈도 어제장 7%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저희 지금 게임주들이 이렇게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담아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세한 종목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인간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 그리고 또 AI가 발굴하는 종목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샵 3989 번호고요. 이재선이나 밀키트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9시 20분에 끝나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이재선 대표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분 1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열렸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전날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방금 또 막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재 2,43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0.1%가량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34포인트입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제에 이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80억 그리고 기관은 20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다만 270억 정도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5억, 기관이 54억 원 정도 팔자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3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섹터별로 움직임까지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장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섹터가 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철강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장에서도 사마알미늄과 포스코홀딩스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기계 섹터도 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시간 외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5% 넘게 상승하면서 22,300원 선 주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 좋았던 EM플러스 어제 장에서는 좀 낙폭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5%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주가 10,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역시나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현재 21% 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모두들 지금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률 높은 업종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제조 업종이 1%대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꿈비가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잉크 코리아와 듀오백, RF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1%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감사의견 적정에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현재 21%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익을 또 현재 두 자릿수대 올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이슈를 받아서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재선 대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또 이 시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 잡아내고 있는지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검색기. 자, 이 인공지능이 잡아낸 종목 검색기. 네, AI가 발굴한 종목은 네. 어떤 게 있나요? 지겹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도체가 또 점령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맞아요. 네. 근데 이 반도체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종목 검색기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마이크론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1000억대 장비도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정도의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믿을 만한 거래처다라고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 오늘 벌써 준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25%를 도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에 보셨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포착되어 가장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거래 대금도 폭발한 거 보면은 오늘은 상한가 안착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못 간다라고 하면 이거 음봉 전환될 정도로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오늘은 상한가 그냥 일찌감치 말아서 들어가는 게 양호한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가 그 다음에 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20%대를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갭이 너무나도 예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종목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OLED 관련주의 야스라고 있었죠. 야스가 포착이 되면서 지금 15%대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함께 챙겨볼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SFE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패키징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제주 반도체나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 올라오면서 특이 종목으로는 미스터블루가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을 실어서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죠. 윗꼬리 달고 61선 구간에서 터치하고 밀려내려 와 있는데 이날이 거래량이 폭발한 날입니다. 자, 이날이 이제 3월 24일인데 이날 이후로 이틀 동안 살포시 횡보하면서 쉰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미스터블루만의 이슈인지 아니면 섹터의 이슈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함께 보시면 이 종목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종목 쪽으로 가면 됩니다. DNC 미디어나 이 웹툰 관련주를 DNC 미디어나 뭐 대원 미디어 그리고 히다리 스튜디오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아직은 힘이 없어요. 대신 23일, 24일, 22일 요 전후 구간으로 해서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21선을 올라탔고 21선이 아직까지 우회항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꼬리만 우측으로 말아 올리면 되는데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타이밍이다? 인간 이재선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손절하는 것도 쉽죠. 요 양봉 하단 혹은 21선 이탈할 때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손절도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양봉 천양봉 세워주고 휴식 구간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대신 아쉬운 점은 이 천장봉 나왔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증가한 건 맞는데 폭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올라올 때 거래대금을 조금 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 같이 보시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또한
자, 여기 보시면 양봉이 하나 세워졌죠. 그래서 24일 날 같은 날 양봉이 세워졌는데 거래대금이 증가되는데 폭발하진 않아요. 앞에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을 점으로 만들 정도로 한번 우뚝 세워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보시면은 점으로 앞에 있는 걸 점으로 만들 정도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예 바닥권 거래량이 말라 있을 때는 전날 대비해서 2배, 3배 이 정도는 안 돼요. 그거는 거래량이 항상 순환되고 있을 때 얘기고 메말라 있을 때는 아예 폭발하는 거래량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바닥을 제대로 탈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 양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웹툰 관련주나 이런 이쪽도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어요. 웹툰 관련주도 이제 한 번씩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오늘 현재 시장에서 AI가 발굴한 종목들 설명까지 도와주셨고요. 오늘장 좀 눈여겨볼 테마까지 이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려보자면요. 앞서서 저희가 OLED 어제장에서 LG 디스플레이발 이슈로 좀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야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현재 13% 넘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12,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은 인베니아인 것 같습니다. 20% 가까운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좀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 저희 또도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발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세계 과학기술원과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들이 이 테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부장 쪽까지 일제히 좀 상승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앞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하나마이크론이 현재 21%, 미래반도체 17% 그리고 AT세미콘이 14%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와중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이글이 현재 오늘 장에서도 또다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이번 주까지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가전 분야에서 이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이 이 자이글의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오늘 장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수는 그래도 현재 지금 강보합권으로 양지수가 전환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오히려 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0.3%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지수가 2,440선 돌파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비슷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0.2% 정도 오른 835선에서 그래도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환율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2원 40전 정도 내리면서 1296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시장이 조금 안정된 움직임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좀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뭐 개장 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혼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은행이 하나씩 파산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SBB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CS, 그 다음 주에는 도이치방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이치방크는 그 정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은 모두가 있는데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이치방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일단락이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너무나도 빠르게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만 4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5% 25bp 인상하고 눈치 보기 하다가 또 인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급하니까 성큼성큼 올라간 거예요.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 4번이나 나왔다는 거. 1년에 4% 금리 인상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정말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거고 이 부작용이 이제는 상처가 되어서 마무리되고 봉합하는 과정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남은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으니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못하는 금리 인상 목표치를 더 올릴 수가 없는 상황, 패드를 압박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OMC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가 끝이고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 이번에 FOMC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자신 없는 말투로 얘기를 했죠.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정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금리 인상 목표치를 상향하는 일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압박은 끝난다. 이게 뭐냐? 조금 전에도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강달러 시대가 끝나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달러에 대한 압박을 하면은 우리 수출 국가들은 더 힘든 상황인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강달러 현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로 안 되는 나라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강점이 생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자금을 모아놓고 이제 쓰지 않았던 기업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단키트 관련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M&A 이슈가 있을 겁니다.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환율이 15% 20%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자금을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짜리 기업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115조, 120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15조, 20조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였던 이런 M&A 같은 경우 그리고 돈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온다.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오늘 반도체가 강하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와 함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보시면 돼요. 오늘 밀키트에서도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오늘 장 공략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자,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섹터를 오늘의 밀키트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박스 밀키트 오늘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봐야 할 테마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오늘이 저희 박스 밀키트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저희 4월부터는 이재선 대표님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오후 1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종목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의 밀키트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의 밀키트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메타버스 관련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인간 이재선이 좋아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콘텐츠주와 함께 엮어서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주가 되겠죠. 2분기부터는 제가 1시에 주 3회나 출연을 합니다. 풍문으로서 여전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1시에 출연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1시에 이 인간 이재선과 그리고 AI 이재선의 대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팍스 밀키트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메인 재료인데요. 오늘의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계속해서 이 테마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쉬어가는 이 구간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방송 종료 전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